8번째 단일 사례 연구 설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7번의 실험조사 연구 조금 어려웠습니까? 실험조사 연구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 지문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 지문들을 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험 설계 내용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녀석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니까 내적 타당도와 연관되어서 시험이 출제가 최근에 됐다. 그래서 기출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험 설계보다는 조금 수월한 단일 사례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 단일 사례 연구는 밑에 그림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만 잘 이해한다면 그리 어려운 설계 이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표적 행동이 있을 때 그냥 프로그램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둬 봅니다. 관찰을 하는 것이 A거든요. 라지 A, 기초선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봅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표적 행동이 과연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만약에 표적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면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주목적입니다. 의를 보면 변수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의도적인 개입, 이게 바로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러한 것이 표적 행동에 바라는 대로의 효과, 동그라미요. 효과를 나타내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설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땡땡 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라고 쓰면 됩니다. 간단하게 쓰시죠. 자, 특성이 있습니다. 밑줄이 쳐져 있네요. 별표 하나.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특성에서 이 시험 지문이 좀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일 사례입니다. 넘버가 1이다. 사례 수는 1입니다. 그 다음에 단일 사례의 1차적인 목적은 가설의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적 행동에 대한 밑줄, 개입의 효과, 다른 말 프로그램의 효과, 이러한 것을 관찰하여 분석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단일 사례 연구는 경향과 변화를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로, 시작, 시계열적으로 반복적 관찰, 가로 닫고. 자, 시계열적으로 반복적 관찰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땡땡 X축이라고 쓰면 됩니다. 좀 이따 그림을 그릴 건데 X축이 바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관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입 전과 개입 후의 상태를 비교하여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하다. 즉각적 피드백에 밑줄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입 전, 제가 앞에서 말했죠. 프로그램 안 하고 관찰하는 시기 라지 A고요. 개입 후 라지 B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개입 도중에 자료를 검토하여 개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입 방법을 수립하거나 개입 방법을 수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자, 밑에다가 이렇게 화살표해서 A, B, C, D 설계라고 쓰면 됩니다. A, B, C, D 설계가 바로 새로운 개입 방법을 쓰는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프로그램을 안 했죠? 이거 프로그램 한 겁니다. 바꿨네요. 바꿨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3가지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6번째는 관찰자에 대한 반응성.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반응 효과입니다. 조사자에 대한 반응성이 나타난다. 문제점이라고 돼 있네요. 땡땡 단점입니다. 단일 사례 연구 설계의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아동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아동이 도벽 행동을 한다. 어떤 아동이 도벽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연구자가 관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에게 관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관찰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연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서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버릴 수 있겠죠. 이게 반응 효과입니다. 따라서 반응 효과는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기초선, 개입 국면, 표적 행동이 있는데
기초선은 말씀드렸죠. 라지 A로 표시한다고요. 실천가나 조사 연구자가 개입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전자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표적행동의 상태를 관찰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입 국면은 말 그대로 표적행동에 대한 개입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B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개입을 통해 변화시키는 행동을 표적행동이라 합니다. 도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도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유형이 나왔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 맨 위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라고 썼었죠. 여기 인과관계 규명이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인과관계 규명 X, 인과관계 규명 X. 인과관계 규명은 실험 설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A, B입니다. 주당 제산제 복용 횟수가 Y축에 있죠. 이게 이제 일종의 약물을 하는 것이니까 표적행동이라 보시면 돼요. 주당 제산제 복용 횟수가 줄어들면 좋겠죠. 이해되셨죠? 따라서 자, A 기초선 횟수가 높죠. 복용 횟수가 높습니다. 프로그램 B를 했더니 주당 제산제 복용 횟수가 줄어들었죠. 아,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B에다가 쓰세요. B 동그라미 효과 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A, B, A를 봅니다. A, B, A는요. 개입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에 개입을 중단 동그라미 맨 끝에 있는 라지 A가 개입을 안 하고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는 평가 설계인데 윤리적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윤리적 문제가 왜 대두될까요? 프로그램을 하다가 안 하면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문제 대두 가로 열고 자, 프로그램 중단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의 중단 때문에 윤리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도 좋지만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단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란 것이 표적행동이 되고요. 자, X축 봐보세요. 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앞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했다 관찰을. 그러면 뒤에도 6번을 하는 거예요. 횟수는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싸움의 빈도 A를 보니까 싸움의 빈도가 높게 형성돼 있어요. B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싸움의 빈도가 줄어들었죠. 자, 거기에다 이거 쓰면 돼요. B쪽에다가 효가 있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단했어요. 맨 끝에 A에다 쓰세요. A에다가 중단이라고 쓰면 됩니다. 라지 A는 중단입니다. 뒤에 A예요. 자, 그러니까 싸움의 빈도가 다시 늘어나고 있죠. 아,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구나. 이거는 조금 더 AB보다 좀 더 효과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겠죠. 이것보다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한 번 더 프로그램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기초선이 측정된 후에 측정 기간 동안 개입을 하고 그 후 잠시 동안 멈춘 동그라미. 이게 중단이에요. 이게 중단이에요. 쓰세요. 멈춘 후에 다시 개입을 하는 평가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윤리적 문제 대두 가로 열고 이거 쓰면 돼요. 프로그램 중단 때문입니다. 똑같이 싸움 빈도인데요. AB를 반전 설계라고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시 증가됐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이걸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반전 설계란 말을 쓰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영어를 써줍니다. AB라고 써주니까. 자, 기초선은 높게 형성됐네요. 프로그램 했더니 줄어들었죠. 거기다 이거 써야 되겠죠. 효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선 중단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중단했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해됐죠. 그다음 마지막에 똑같은 B단계 프로그램을 했더니 또 줄어들고 있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리적 문제가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선개입 설계는 BAB입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제가 별표를 쳐드렸고, 자, 선개입 설계는 바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BAB라고 하죠. BAB. 바로 개입을 한다. 힌트.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니까 프로그램을 안 하고 관찰하는 것을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개입 들어가는 거예요. 곧바로 개입으로 시작해서 기초선 수립을 위해 개입을 중지 동그라미. 이것도 중단해요. BAB니까.
그래서 이걸 중단하니까 윤리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겠죠. 윤리적 문제 대두는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위기 개입 시 사용한다.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요것만 알면 돼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 녀석이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복수요인 설계. 아까 제가 한번 썼죠? 여기 있네요. 복수요인 설계 A, B, C, D 설계가 있습니다. 자, A, B, C, D 설계 복수요인 설계를 하는데 영어 써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일련의 종류가 다른 개입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다수 요소 설계라고도 한다. 어떤 게 중요합니까? 다른 개입들,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개입들의 현관펜 밑줄. 바로 아래다 쓰세요. 다른 개입들은 뭐예요? 그렇죠.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A, B, C, D 설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복수 기초선 설계, 중다 기초선 설계가 있습니다. 별표 2개. 저는 이게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거든요. 별표 2개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보세요. 클라이언트 A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B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C가 있어요. 아,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네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수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보세요. A, B, A, B, A, B만 있잖아요. 그렇죠. A, B, A, B, A, B만 있어요. 왜 A, B만 있을까요? 윤리적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 문제가 왜 나타난다고요? 프로그램을 하다가 중단하면 나타난다. 근데 이 녀석은 클라이언트 A든 클라이언트 B든 클라이언트 C든 중단하는 게 없어요. 중단하는 게 없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1번 개입 중단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이게 뭐라고요? 윤리적 문제 개선. A, B 설계를 그 다음에 현관펜 밑줄 쫙 그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반드시 나오니까. 시작. 여러 문제, 여러 상황, 여러 사람에게 적용하여 같은 효과를 얻음으로써 개입 효과의 확신을 높이는 건데,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클라이언트 A, B, C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 여러 대상자에게 쓴 거예요. 동그라미 3번에 해당되는 것이죠. 2번 둘 이상의 기초선을 설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수니까 둘 이상의 기초선을 설정하고 동시에 기초선 측정하며 중재, 개입은 각각 다른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그림 봐보세요. 클라이언트 A와 클라이언트 B와 클라이언트 C가 A가 똑같죠. A가 똑같아요. 같이 이제 관찰 들어갔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개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개입 들어간 사람이 클라이언트 A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점, 그 다음에 B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시점 C가 들어갔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 A, B, C에 대해서 이 개입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기에 개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시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달리하는 거예요. 자, 2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재가 개입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개입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프로그램 하는 시기를 다른 시기에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세요. 아, 복수 기초선 설계는 A-B 설계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 문제나 여러 상황이나 여러 대상자에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다른 점은 바로 A, B 설계 중에서 B, 개입 기간이 개입하는 시점이 서로 달리 들어간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기출 적용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기출 적용에서는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 단일 사례 조사는 개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명하는 데 활용된다. 맞아요? 네, 맞죠. 프로그램 효과 증명, 그 자리 밑줄. 자, 2번 우선 패스. 2번이 답이었거든요. 3번 시각적 분석은 기초선 단계와 개입 단계에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개입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맞아요? 네, 제가 이제까지 수업한 게 시각적 분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단일 사례 조사에서 표적 행동은 개입에 따라 변화가 기대되는 대상 맞죠? 네. 종속 변수가 되나요? 네, 맞아요. 결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표적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느냐라고 보는 거니까 종속 변수가 되는 겁니다.
종속 변수란 결과 변수이기 때문에 표적 행동의 변화 또는 개입의 효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은 독립 변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죠. 단일 사례 설계는 인과관계 검증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표적 행동의 변화는 결과다라고 해서 이것이 일명 종속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4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2번. 단일 사례 조사 결과 분석 가운데 경형성 접근 그 자리 현관펜 밑줄. 자, 기초선이 불안정적일 때 사용한다. 오른쪽에서요. 안정적일 때 X, 안정적일 때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안정적일 때 사용한다. 아니에요. 불안정적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향선 접근 분석이란 게 뭐냐? 밑에 박스에 넣어드렸습니다. 1번 별표. 기초선이 불안정할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평균 비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 비교는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건데 이와 같이 A를 토대로 B의 차이를 평가하는 겁니다. 경향선은 A축선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그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향성 접근의 분석 과정이 있는데 기초선 A의 관찰을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각각 둘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평균을 구한 후 이 두 평균을 연결하여 경향선을 만들게 됩니다. 개입 단계의 관찰점이 모두 경향선 아래 또는 위에 있다면 그 개입은 효과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례는 그냥 빼겠습니다. 사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드린 것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어디다 그리시냐면 날개 쪽에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날개 쪽에다가 자, 여기가 표적 행동입니다. 표적 행동. 뭐 싸움을 해보죠. 아까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 표적 행동입니다. 표적 행동. 변화를 시켜야 되는 행동. 표적 행동. 자, 이게는 시간입니다. 시간. 한 이 정도 나누죠. 이 정도 나누어서 자, 이가 라지 A고 라지 B다. 여러분, 불안정적이란 게 뭐냐면 상당히 선의 모양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을 관찰한 거예요. 8번을 관찰했다. 근데 느낌상으로 보시면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쵸?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제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는 시점인데 이 프로그램 하는 시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했습니다. 저는 원래 8번을 해야 되는데 놔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게 불안정적이잖아요. 불안정적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둘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딱 네 번째까지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과 최하점을 각각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체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보면 여기를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편의상. 자, 앞에를 보면은 최하점이 여기라고 볼 수 있죠. 최고점이 여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딱 중간 이 평균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럼 여기는 첫 번째의 평균 지점이 여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보실래요? 두 번째는 여기죠. 두 번째 최하점은 여기고 최고점은 비슷하네요. 여기에요. 그러면 약간 올라가겠네요. 이 정도로 약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색깔 구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퍼스트 라인에 해당되는 것은 한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 라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 정도 되는데 요걸 딱 잇는 거 이렇게. 이렇게 불안정한데 이것을 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비교해 보세요. 위에 있잖아요. 지금 위에 있어요. B가 위에 있다고요. 그럼 이거 싸움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비효과적이에요? 효과를 못 느끼는 거죠. 효과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선 밑으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표시하면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하얀 선은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해됐죠? 간단해요. 그냥 경향선 접근 방법을 쓰는 이유는 기초선이 시작 불안정할 때 쓴다. 기초선에 불안정할 때 적합한 것이 불안정 시 적합한 것이 바로 경향선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1급 시험에 나왔던 건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 최근에 등장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단일 사례 설계를 끝냈고요. 이제 자료 수집 방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관찰법, 우편조사법, 면접조사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이 자료 수집 방법을 한번 내보거든요. 다 맞춰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편조사가 어떤 거다. 우편조사는 질문지를 던지는 거니까 질문지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찰법은 말 그대로 가서 이제 관찰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뭐 원격으로 관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대개 우리가 보편적인 관찰법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고 관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